네, 자, 시장의 핵심 이슈와 유망주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유한타증권 청담센터의 최성민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장 초반 변동폭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세 좀 이루어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약간 상승폭이 줄어드는 듯한 모습이네요. 자, 오늘부터 최성민 이사님께서 5회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이유에서 장기를 좀 꼽으셨어요? 네. 뭐 사실은 매일 매매를 이렇게 단타를 하시는 분들 소위 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그럼요. 개인 네. 투자들 많으신데 그래도 또 그 조금 이제는 학습 효과가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뭐 1년 내지는 길게는 10년까지도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5회에 걸쳐서 중장기 투자 종목을 5종목 정도 네. 리포트를 근간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아주 네. 재밌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개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 첫 번째로 오늘은 현대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포인트 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 이렇게 방송을 나오는데요. 네. 이제 방송에서 제가 언급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바로 언급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막 사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논리나 숫자들이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유한타증권 고객이나 와우넷 회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명확히 해드립니다. 항상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고지를 앞으로 하는데 제가 고지를 못하더라도 이 점은 명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중기적으로 10년 주기 수요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 모멘텀으로 이제 전기차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현대차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함께 꼽아주셨네요. 중기적 모멘텀으로 일단 10년 주기 수요를 꼽아주셨는데 10년마다 좀 차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주기가 도래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자동차 회사의 그 중기 실적, 네. 중기 실적은 두 가지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교체 주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네. 둘째는 뭐냐면 신차 모멘텀입니다. 맞아요. 네. 신차 모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건데 자동차 회사의 이익은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딱 잘라서 얘기하면 신차로 결판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신차가 잘 팔려야겠지만 신차의 개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개수가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표를 보시면 이게 그 미국의 시장에서 차량 교체 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검은 박스를 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0년도에 그렇게 신차가 교체가 됐고 그래프가 이제 급격히 올라갑니다. 또 10년도, 11년도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 21년도 또 과거의 평균 대비해서 신차가 교체가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제 표로 명확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바꾸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 기존 차량의 그 이제 10년마다 교체 주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모델의 숫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네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10년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10년마다 모델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회사에서도 또 그런 전략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에는 당연히 이제 이 세상이 조금 바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친환경 차로. 그러니까 네. 수소차하고 전기차 모델 수가 당연히 포함돼 있겠죠. 그래서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품 수급이 좀 좋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의 움직임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탄탄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이제 10년 주기 수요를 꼽아주셨습니다. 10년마다 자동차를 바꾸시는 그런 패턴이 많고 또 신차도 10년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로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 장기적 모멘텀으로 전기차를 꼽아주셨어요. 사실 전기차면 우리는 또 테슬라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현대차도 전기차도 수소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 네.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항상 보게 돼요. 네, 아침에 맞아요. 일어나면 테슬라가 맞아요. 몇 퍼센트 올라가든지 그러니까요. 인터넷부터 찾아보게 되는데요. 네. 테슬라가 10월 이후에 이제 한 233% 정도 올랐는데 어저께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저께 이제 2조 달러 정도의 2조 달러래요. 2조 원의 이제 그 유상증자를 맞아요. 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저께 한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 주주 배정으로 했고 네. 제3자 배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르는 건 좀 이상했는데 어쨌든 성장성이 담보가 된다. 대차 대자표가 이제 뭐 안정화된다. 소위 말하면 재무 안정성이 좋아진다라는 이유로 올랐습니다. 근데 그 테슬라의 판매량이요. 뭐 복스바겐이나 다임러 이제 벤츠 만드는 회사가 다임러입니다. 예, 그 2배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요? 근데 테슬라 효과도 효과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살짝 한번 말씀드리면 그 1월에 전기차 판매량을 한번 볼까요? 네. 유럽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 쪽의 전기차 판매량을 한번 보면 많이 늘고 있죠. 예, 네. 유럽의 1월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납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독일은 140% 가량 네. 늘었고요. 프랑스는 160%, 영국 145%, 이탈리아는 그렇게 많이 팔지 못했기 때문에 기저 효과 때문에 그래도 그렇죠. 저런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490%입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내연 기관차의 그 소위 수요도 예를 들어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8% 감소했고요. 네. 그다음에 스웨덴 같이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내연 기관차가 40% 급락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현대차가 혹시 네. 테슬라가 된다면 재밌는 가정입니다. 된다면 현대차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모든 내연 기관차는 전기차로 수소차로 바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게 뭐 내일 바뀔지 네. 10년 후에 바뀔지 우리는 그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의 교체 수요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각 메이저 자동차 업체별 전기차 판매 현황을 보면 이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테슬라가 17%입니다. 네. 전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60조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28조고요. 네. 그러면은 현대차가 그러면 테슬라와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전기차를 팔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17%입니다. 이것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시총에 딱 비례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현대차가 공격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앞당기고 그만큼의 실적을 혹시라도 시연한다면 현대차가 테슬라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네. 얼마나 또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까? 글로벌 2차 전지 기업이 대한민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는 이런 전기차의 모멘텀이 네.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럼 현대차가 이렇게 좀 테슬라가 되기 위해서 전기차에 대한 R&D 좀 투자를 얼마나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 현대차가 이제 수소차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죠. 사실은 전기차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현대뿐만 아니라 기아 자동차도 미국의 전기차 전문 기업인 카누라고 있습니다. 네. 카누와 협력해서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약 한 3일 전에 양사가 계약을 했습니다. 네. 카누는 현대차의 이제 최적화된 전기차 모듈을 갖다가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소형 크기의 전기차,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아주 그 값싸고 좋은 전기차 플랫폼을 네. 양사가 같이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럼 예. 이 플랫폼이 좀 다른 플랫폼과는 어떤 점이 차별점이 있나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노는 사실은 그 스케이트보드 아세요? 네, 알죠? 스케이트보드, 네, 예, 네. 그 청소년들이 타고 다니는 네, 거. 네. 그렇게 간단하게 크기와 무게, 부품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네.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한 이 고도화된 플랫폼으로 기술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누의 스케이트보드형 플랫폼을 활용해서요 전기차 개발 공정을 완전히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가격이 낮아야 되죠. 아, 그렇죠. 네, 네. 가격이 낮아야 되죠. 그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종류의 그 전기차 제작이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뭐 향후 6년간 한 10조 가까이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중장기 두 번째 포인트까지 살펴봤으니까 마지막 포인트도 함께 짚어볼까요? 마지막 네. 포인트는 이제 그 당연히 우리가 자율주행을 자율주행, 우리가 빼놓고 네.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공동으로 계약을 했지만 네. 이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아주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앱티브라는 사와 그 한 4조 5천억 규모의 그 합작법인 설립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꽤 네. 된 얘기입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적용이 가능한 레벨 4, 5단계.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네. 좀 더 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전기차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완전히 전장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것만 사실은 잘 좀 귀담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자동차로 보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IT 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쉽게 아주 큰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굴러다니는 저를 데리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앞날은 전기차, 그다음에 전장화,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이 좀 괜찮고 중기적으로 보면 10년 또 안에 교체가 많이 일어나고 네. 미국 시장에서 그다음에 새로운 모델이 올해 내년 2023년까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일성과 점수 한번 짧게 내주시죠. 네, 시의성은 뭐 간단히 제가 이유를 다 말씀드렸고요. 시의성은 4.5, 모멘텀 4.5 해서 평균 4.5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성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